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현재 자본의 흐름이 미 증시에 더 집중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신호들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캐나다가 한 발 물러서면서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렸고 미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자, 현재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다 0.5%가량 상승을 했는데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 증시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년 말에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전 그때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미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들이 이어졌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유사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관세 협상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7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순까지 최대한 많은 국가들이 관세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재무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백악관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7월 9일 관세가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협상을 빨리 서두르게 하기 위한 발언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7월 9일 마감일까지 많은 무역 협정이 폭발적으로 체결될 것이다 라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11에서 50%대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협상은 마무리되었고 현재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유럽연합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도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관료 사회에서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시진핑 최측근들이 계속해서 축출되고 있다, 숙청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 정계에 변화가 생기게 됐을 때는 국제 정세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을 하면서 너무 늦은 파월과 연준 이사회는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미국은 수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금리를 1% 또는 그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의 조기 사임에 대해서도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을 수주 혹은 수개월 내에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7월 금리 동결 전망은 여전히 80%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연내 금리 3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고했던 대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4,980개 추가 매집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106.8K입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은 59만 7천 개로 이제 60만 개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동안에 전 세계 상장사가 8억 6,3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디지털 투자 상품에서도 순유입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11주 연속으로 순유입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서는 22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관련 투자 상품에서는 4억 2,900만 달러가 각각 유입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순유입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3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기관과 주요 큰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비트코인의 매집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급량, 즉 채굴량과 1년 이상 비활성 상태로 유지된 비트코인 물량을 비교한 명목 수요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최근에 다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가 음수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보다 채굴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급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채굴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급량도 굉장히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목 수요가 음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적인 강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승을 위해서 핵심적인 관건은 바로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진한 움직임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씨가 마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무관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 뷰와 구글 검색량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크립토 윈터 구간 대비로도 그렇게 높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럴 때가 바로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과열되는 것은커녕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본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요. 제가 지난주에 중앙재테크 박람회에서 강연을 할 때에도 참석자분들께 강조를 드렸는데 시장에서 고래라든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집 추세가 이어지고 있을 때가 바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긴축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트리거가 나왔을 때 공급 쇼크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하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본격적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요. 자본은 늘 저평가된 자산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 결국 자본이 유입이 되면서 이런 반등세를 이끌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때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더 과열된 국면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은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점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야 될 길이 아직까지 한참 더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추가적인 지표들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일요일 저녁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은 상승했지만 유동성과 네트워크 활동성을 기반으로 한 모멘텀 지표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30% 내외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지표가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중립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의 실현 공급 분포 비율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지표도 모든 보유자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싼지 비싼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현재 이 수준이 작년 11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유입 흐름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 흐름 대비 어떤 위치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즉, 비트코인 유동성과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의 차이를 활용해서 현재 시점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흐름들이 더 적극적으로, 즉 유동성이 나오고 있다고 했을 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의 유입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을 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유입 흐름들이 더 가팔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값이 양수를 띠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대비로도 더 큰 유입의 흐름들, 유동성을 가져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점 한번 보시면은 0보다 하회를 하면서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파란색으로 시그널이 뜨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유입량이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 대비로 많이 부진한 영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 2022년 크립토 윈터 구간과 2023년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전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이 흐름의 변화가 비트코인의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펀더멘털 점검해 보면요. 지난 시황들에서도 공유를 드렸지만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량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블랙락은 채굴량보다 월등하게 많은 비트코인을 매일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450BTC가 채굴이 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블랙락은 12,3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공급 긴축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 이 흐름들이 결정적인 트리거를 만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열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미 증시의 열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을 CNBC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고품질 성장주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블랙락을 기점으로 해서 현물 ETF의 꾸준한 순유입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콧 베센트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발언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현재 미 행정부에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인물이 스콧 베센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스콧 베센트가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들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가 이번에는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이 7월 중순경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이 108K를 소화한 이후에 109K를 돌파하게 되면은 신고가 경신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현재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자 변곡점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 현재 상무장관으로 있는 하워드 루트닉이 이끌던 회사이죠. 이 캔터 피츠제럴드가 마켓 메이커인 윈터뮤트에게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제공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매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소식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에이파트가 렉쉐어스에서 신청한 스테이킹 허용 솔라나 현물 ETF가 이번 주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가 등판하고 그 주인공이 솔라나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파이어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은 110K 매도벽이 계속해서 더 두터워지고 있고요. 110K 하단에 109K에서도 매도벽이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곧 반등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도세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고래들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꾸준히 매집세를 보이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에서 약간의 매도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 같은 경우는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모든 고래들은 매도세에 더 집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거래가 계속해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표로는 공유드리지 않았지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다소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양수 영역을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52평선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22평선이 52평선을 상방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RSI 상으로도 중립 구간과 이평선을 상방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다소 그 국면들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형성된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고 지지 영역으로 바꾸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상방 돌파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현재 포착되고 있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넥라인을 상방 돌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구간까지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이제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 시그널 상으로도 구조적인 상승세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심과 그리고 모멘텀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결정적인 트리거 하나만 나와도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도 109.5K에
숏포지션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포지션은 상대적으로 역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6.6K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7월은 전통적으로 자산 가격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달이었습니다. 7월 9일을 기점으로 관세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에 따라서 단기적인 하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순까지를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들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